안녕하십니까. 본의 짠이의 골톡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자,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적 순직한 것이 아니다.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국고 손실세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장례 중이고 이제 내일이면 발인인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서울 특별시장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족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신청 이게 지금 인륜에 보편적인 게 맞는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여연대를 설립하고 시민운동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그리고 우리 또 최장수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국회의원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낙천운동, 소액주주운동, 또 유신을 반대하는 민주화운동도 굉장히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 공은 공대로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장례식까지도 희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지금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비서 출신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가세현이 난리 브루스 댄스를 치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 게다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로 서울시 부시장 3인을 고소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이게? 일단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실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될 수밖에 없고요. 공소권 없음 처분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도 피해자가 또 따로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하지 않고 수사를 해서 다른 피의자 조사는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만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부시장 3인을 갖다가 고소했는데 본인들이 부시장에 어떤 관련이 돼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막 고소하고 보자. 내용은 알 거 없고 뭐 설마 무고죄로 걸리겠어? 뭐 너희들 어차피 도덕적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 아무 말 못하겠지. 이런 걸로 그냥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조라는 것이 어떤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거 쉽게 해주는 것인데 가세현 주장처럼 보고를 받았는데 뭐 묵인한 거 아니냐,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줬다, 이런 사유가 방조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걸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막 고소 대망이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례 절차까지도 희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세현 같은 방송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송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고인이 마지막 걸었던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를 이 방송 관계자들이 걸어다니면서 고소도 막 하지 않습니까? 말도 막 쏟아냅니다. 이곳을 걸어다닌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던 말들이 천인공노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마지막에 에르메스 넥타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정말 저는 화가 너무 났는데요. 또 숙정문을 거꾸로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합친 문정숙이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서울 성곽 보건산업을 가지고 좌파들은 남이 하던 걸 자기 걸로 만든다. 게다가 그 사업은 예전에 유인천 장관이 하려던 사업이다라고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들을 막 쏟아냅니다. 극단적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슬픔, 그리고 또 애도의 기간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말장난, 도대체 가세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치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이든 진실이든 그냥 뭐 거짓말이든 그냥 배꼽보는 듯한 그렇죠. 이런 방송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강용석 씨와 박원순 시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싸우면 둘 다 잘못이라잖아요. 이때는 거의 강용석 씨의 잘못이에요. 과거 2010년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일 때 자신의 경력에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대권 연구원이다 이런 말을 기재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했으면 뭐 하버드
에마라이에 물어보든가 스탠포드에 물어보든가 뭘 물어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력 메일이 날라옵니다. 바로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했잖아요. 마치 박원순 시장 아들이 MRI를 바꿔치기 해서 병구청에 넣어서 병역 면제받은 것처럼 고소했어요. 사실 무근이 밝혀졌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강용석 씨 약속했어요. 3개월 남겨놓고 사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출마합니다. 아마 그때 무소속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한 5, 6%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서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자신의 행동들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도도맘 사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고죄 의혹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본인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강용석이라고 세 글자만 치지 않습니까? 무수한 사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좀 품어봅니다, 훈이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또 감사하다, 그리고 가족에게 특히 미안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빚이 지금 7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장 재임하고 또 변호사로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뭐 재산만 해도 수십억이겠죠. 재테크까지 했으면 더 많은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참여연대 활동, 서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했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던 집, 제동집마저도 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하늘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가세연에서 와룡공원에 걸어다니면서 방송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7만이나 봤습니다. 비논리, 비상식, 비정의가 난무하는 방송을 여러분 봐주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되니까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훈이님.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께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상수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가슴이 절절합니다. 특히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얘기가 저는 좀 가슴 깊이 남는데요. 화장해서 한 줌의 제가 돼요.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죠.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힘든 과정들을 살아왔는데 이 힘든 과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장례 기간에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진정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풀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